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시제 연습 데이 28입니다. 시제를 빨리빨리 만드는 방법과 더불어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도 저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은 그는 방금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여러분, 이런 문장을 빨리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방금이라는 이런 단어를 캐치를 해놓고 자, 영어에서는 우리 just라는 이 방금이라는 부사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just라는 이 부사 형태는요, 시간을 나타낼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시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과거 형태로 break up이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서 broke up과 문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자, 오늘 첫 번째 시제 연습 문장에서는요, 아주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저와 함께 have pp라는 시제를 완성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have pp는 여러분 단순하게 과거에 끝난 일들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have pp라는 시제는 제가 지금 적어놓은 방금 아니면은 아직, yet 같은 단어 또는 벌써, 이미 이런 단어를 우리가 already 이렇게 쓰는데 자, 이런 시간 부사 형태와 have pp는 같이 이렇게 쓰면서 현재 얼마 끝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문장 have pp라는 우리 현재 완료 시제를 한번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는 방금 여자친구와 헤어졌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인공을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have pp를 넣을 때 수일치 여기다가 have가 has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just로 넣고 break라는 동사를 이제는 broken이라는 형용사 우리 pp 형태의 이렇게 broken이랑 같이 헤어지다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So, he has just broken up. 그리고 나서 누구랑? with. 그 여자친구니까 his girlfriend.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have pp라는 시제와 함께 중간에 just가 들어가면 원어민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걔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여러분, 이런 말을 만들 때도 상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시제. 현재 완료를 한번 넣을 수가 있는 1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 2번이죠. 왜 그는 매일 술을 마시니? 자, 저와 함께 연습을 할 때는 항상 키워드를 잘 잡아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는 매일 술을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니? 여러분, 이런 습관을 만드는 시제가 바로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화를 할 때도 내가 쓰는 문장이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 현재 시제라는 건 첫 번째 습관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팩트를 얘기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만들 때 why 먼저 빼는 거죠. 매일 술을 마시니 그렇다면 주인공을 보자마자 현재 시제의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So why does he 하고 나서 술을 마시는 동사를 drink 뒤에다가 뭐 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lcohol 여러분 이런 걸 쓴다고 틀리지는 않고요. 또는 booze 이런 단어도 좋죠. 다만 drink라는 동사는 혼자 단독으로 쓰일 땐 그냥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매일이라는 시간만 every day 요것만 이렇게 붙여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So why does he drink every day?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죠. 너가 그것을 할 필요는 없어. 자, 여기 보시다시피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동사를 만들 때는 need라는 동사를 활용을 합니다. So, you don't need.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행동을 다시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어라는 이 언어는요. 하나의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가 나올 때 항상 중간에다가 to와 함께 또는 뒤에다가 ing와 함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need라는 동사는 ing가 붙지 않고 뒤에 to가 붙는 이런 동사이기 때문에 you don't need to do that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to 부정사를 만들어주는 걸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었던 3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4번 문장이죠. 내가 캐나다에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자, 우리 이런 문장을 시제 연습으로 연습을 할 때는 키워드를 빨리 잡아 나가는 겁니다.
4번 문장에서 같이 연습할 키워드는 바로 후회라는 키워드예요. 자, 실제로 내가 캐나다에 갔기 때문에 이런 식의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동사를 딱 봤더니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중에 여러분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should의 일반적인 뜻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에서 이젠 후회라는 이 키워드가 만들어지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제가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일을 후회한다. 여러분 이렇게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should는 지금 당장 있어서 Hey David, you should lose weight. 너 지금 살 빼야 돼.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드는 거고, 아 살을 뺐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를 할 때는 should를 활용을 해서 뒤에다가 과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should의 과거 형태는 이렇게 붙지 못하기 때문에 should의 과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나 우리 완료 시제, 억지로 과거를 만들어주는 완료 시제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should have라고 넘어갈 때는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문장을 봤더니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부정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So I shouldn't have.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PP 형태로 고동사의 PP 형태인 gone, 어디로? to Canada.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So, I shouldn't have gone to Canada.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 후회니까 I shouldn't have gone to Canada. But 이런 식으로 후회 섞인 우리 말투를 한번 같이 넣어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입니다. 난 그것을 꼭 해야만 해. 자, 여기서 키워드는 꼭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해야 할 때는 자, 내가 해야 돼, I should 하시면 되고, 무언가 의무감을 느끼면서 꼭 반드시 해야만 해 라고 문장을 만들 때는 여기에 쓰인 have to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넣고, 조동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뒤에는 동사 원래 형태를 그대로 빼는 거였죠. 그것을 해야만 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는 그대로 do that.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이죠. 6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그에 대한 어떤 사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현재 습관을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시제라고는 현재 시제밖에 없죠. 그는 좋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장은 doesn't like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ike라는 1번 동사를 쓰고 공부하다라는 study 이 동사를 쓸 때는 원래 영어라는 언어가 새로운 동사 2개를 같이 못 붙인다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to와 함께 like to study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English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He doesn't like to study English. 자, 6번 문장도 빠르게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7번인데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만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자, 별표 하나 쳐놓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었다면 자, 여기서 우리 면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보고 너와 커피를 마셨을 텐데 여러분 이런 문장은요. 내가 지금 조건을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있었던 조건이었냐면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다시 한번 조건을 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조건을 영어 문법에서는 이걸 가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가정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영어 문법 중에 하나는 if를 쓰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동사의 시제를 단순하게 과거로만 보내주면 됐던 아주 기본적인 가정법이 있어요 사실. 자, 그런데 이 가정법은 현재 내 모습을 가정하면서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싱글이라면 지금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만들 때는 if I were single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현재에 있었던 일을 가정하는 거지 절대로 과거에 있던 일을 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단순하게 과거 시제를 쓰면 자 지금 내가 가진 모습을 반대로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자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이 있었다면 자
자, 제가 지금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이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할 때는 if I had a lot of money. 여러분 이렇게 가정하는 건 내 지금 현재 모습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문장은 내가 시간이 있다면이 아니죠, 여러분.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한 번 더 과거를 가져야 되는 아주 어려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가지고 올 우리 준비물이고요. 뒤에다가 PP를 이렇게 더 붙여주시면 과거에 있던 일을 한 번 더 가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시간이 있었다면, 즉 if I had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진 have라는 동사가 있죠. 이 have를 다시금 PP 형태로 바꿔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if I had free time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리지는 않아요. 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if I had 이런 식의 의미가 두 번 중복이 될 때는 여기 있는 D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D로 붙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즉 if I had more free time 이렇게 붙이는 거죠. 하지만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되기 때문에 if I had free time. 자, 그리고 나서 너와 커피를 마셨을 텐데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있던 일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뒤에다가 I will이 아니겠죠, 여러분? I would겠죠. 그리고 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have drunk 이런 식으로 have pp를 여기다 한 번 더 would have pp를 쓰는 순간 과거에서 이랬을 텐데도 역시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So I would have drunk coffee 마지막에 with you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죠. 여러분 7번 문장 같은 경우는 설명도 길어졌고 문장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잘 잡으신 다음에 별표 한번 쳐보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 항상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8번 문장입니다. 내가 어제 뭘 했지? 여러분 무엇을이라는 의문사를 먼저 가지고 오는 문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라는 완벽한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여러분 do가 절대로 못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what을 쓰고 그 다음에 did 과거를 가지고 온 다음 주인공을 쓰고 do. So what did I do? 마지막에 시간만 yesterday 딱 붙여서 빠르게 만들어봤던 8번 문장이었습니다. So what did I do yesterday? 8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장입니다. 파티에 오고 있나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넌 지금 파티에 오고 있니?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하는 중이니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현재 진행을 만드는 9번 문장이었습니다. 현재 진행은 비동사와 함께 ing를 쓰는 거기 때문에 are you 하고 나서 come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여서 are you coming to the party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던 아주 간단한 현재 진행 시제 9번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10번입니다. 제가 커피를 꼭 마셔야 돼요, 여러분. 꼭이라고 나와 있고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면 자, 여기서 우리가 쓰는 조동사가 바로 have to라는 조동사가 되는 거죠. have to를 활용을 해서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요. have I to 이런 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have to I 이것도 되게 어색해요, 그죠?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do와 함께 주인공을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다가 여러분 건들지 말고 have to는 그대로 붙여서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do I have to? do I have to? do I have to 다음엔 새로운 동사 의미만 여러분 붙이면 끝났던 10번 문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drink, coffee 이것만 붙여서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o, do I have to drink coffee? Yes, you have to drink coffee right now. 10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1번입니다. 나는 당신이 읽은 책을 사고 싶어요. 여러분, 문장을 멀리서 한번 봤을 때 일단 중요한 건 나는 사고 싶어요가 먼저 나와주는 문장 구성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나는 사고 싶습니다. I want to buy.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다가 뒤에다가 you read book.
이렇게 그대로 순서 그대로 놓는다면 이거는 두 개의 문장이 나온 거지 절대로 책을 사고 싶어요처럼 원어민들이 듣지는 않는 거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건 일단 책을 사고 싶은 거기 때문에 I want to buy the book. 그 책을 사고 싶어요를 먼저 빼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한 여기에 중간에 들어간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이 딱 써준다면 원어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이 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로 간다.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So, David, I want to buy the book that you have read. 뒤에다가 너가 읽었던 이라는 문장을 you have read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내가 사고 싶은 건 너를 사고 싶은 게 아니라 I want to buy the book. 요 book이 어떤 book인지를 that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11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12번 역시나 우리 이전에 배웠던 11번 문장처럼 그녀는 그가 선물한 꽃을 좋아했어요. 일단은 그녀가 좋아했다. 뭘 좋아했다? 꽃을 좋아했다. 여러분 이게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she, 그녀가 좋아했기 때문에 liked, 과거 딱 주고 근데 그 꽃들을 좋아하는 거였죠. The flowers, 한 송이가 아니었으니까 So she liked the flowers 하고 나서 이게 어떤 flower인지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that으로 빼주면서 그가 선물한 꽃 이렇게 그러면은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다. 여러분 선물했다라고 정확히 써도 괜찮긴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가 주었다. He gave. 누구한테 줬냐면 her. 자, 이렇게 문장을 끝냈던 12번 문장이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먼저 가지고 올 건 꽃은 꽃인데 어떤 꽃? 그가 준 꽃.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나 중간에 관계를 설명해주는 대명사를 한번 that으로 한번 써봤고요. 자, 13번 문장 역시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추천한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시제로 완벽히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러 갈 겁니다.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We 할 거니까 바로 여러분 will. So watch라는 동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go, see 이런 식의 표현도 괜찮죠. 오늘 연습은 오케이? 우리 watch로 한번 해볼까요? We'll watch the movie.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무비인지에 대한 설명을 that으로 주고 그가 추천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어떤 영화인지에 대한 설명을 he recommended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건지를 먼저 써주고 그게 뭐냐면이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관계를 설명하는 친구인 that을 연결해주는 여러분 이런 연습을 13번 문장에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역시도 14번입니다. 나는 그녀가 요리한 음식을 먹었어요. 나는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와주는 거죠. So I ate. 먹었으니까 과거 형태 시제 빨리 빼주시고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면 그녀가 요리했던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음식을 써주고 I ate the food. 어떤 음식에 대해서 관계를 설명해주는 친구와 함께 그녀가 요리했으니까 뒤에 she cooked 이거를 과거 형태로 역시나 이렇게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 여러분 관계대명사입니다. 중간에 관계를 설명하는 친구 that을 잊지 말아 주시고 여러분 14번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나 우리 15번 문장이죠. 그는 읽었습니다. 역시나 이게 먼저 나와주면서 he 여러분 이 read라는 동사는요 일반적으로 현재 형태로 읽을 때는 그냥 read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과거로 오는 순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뒤에다가 s를 붙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현재 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요. 발음이 조금 바뀝니다. read라는 동사를 읽었다라는 과거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we say read라고 해요. He read. 그리고 나서 the email. 이메일을 읽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이메일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누가 썼어요? 그녀가 썼으니까 여기서 역시나 썼던 이메일이었죠. 과거를 wrote라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So he read the email. 어떤 이메일인지 관계를 that she wrote. 뒤에서 설명해주기. 자, 15번 역시나 관계대명사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6번입니다. 회의가 30분 동안
아하, 지연되었습니다. 솔직히 보자마자 여러분 delay라는 어감을 활용하는 것도 너무나 가능하죠. delayed 가능하지만 자 오늘은 어떤 표현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 거냐면요. 영어로 hold up이라는 표현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hold up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 미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얘기할 때 I will hold up the meet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I will hold up the meeting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으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얘기하는 hold up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 구성이죠. 회의가 즉 내가 지연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회의가 지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올 시제는 바로 수동태. 내가 지연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연이 된 걸 얘기할 때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 만드는 방법을 여기다가 접목을 이렇게 딱 시켜주는 거예요. 주인공은 the meeting이었습니다. 그 회의가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연이 되었던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was 비동사 그죠? 그리고 나서 hold up이라는 동사 형태의 PP 형태인 held up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the meeting was held up.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30분 동안이 나와 있죠. 이 30분 동안에 쓰이는 동안이라는 전치사는 항상 for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30 minute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7번입니다. 우리는 교통체증에 지연되었습니다. 이전 문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hold up이라는 표현을 활용할 거예요. 우리는 자 내가 일부러 지연시킬 때는 뭘 쓴다? 그냥 hold up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지연되었다. 이게 나오면 우리 비동사와 함께 PP 형태를 써야지. 그래야지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시제가 과거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비동사를 빠르게 주어와 맞춰서 we were 그리고 나서 hold up이었으니까 뒤에를 PP 형태로 held up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we were held up. We were held up.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교통체증에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에다가 in. 자, 여러분 차가 꽉 막혀 있는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in traffic이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held up이라는 표현이랑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도 하고 실제로 원어민들은 어떤 표현도 같이 쓰자면요. stuck, 딱 붙어있는 I was stuck, 그리고 나서 in traffic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in traffic이라는 표현도 하나의 덩어리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았던 17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18번입니다. 그 오래된 책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책을 많이 보다 보면 헐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 자, 이런 문장을 만들 때 그 오래된 책이니까 the old book. So the old book. 그리고 나서 시작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메인 동사를 started 과거를 주시고 start 같은 경우는 뒤에 하나의 행동이 나올 때 to랑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이런 걸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to do my homework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started 하고 나서 뒤에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다는 동사의 fall 그리고 분리된이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apart fall apart라는 표현을 같이 넣어서 the old book started 뭐하기? to fall apart. 그래서 18번 문장은요. fall apart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에다가 넣고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역시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면 형태가 보일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추천한 그 장소를 가보고 싶어요. 어쨌든 그 장소를 가보고 싶은 거지 그 네가 추천안을 여러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내가 가고 싶은 건 그 장소였어요. 그죠? So I 하고 싶으니까 want to 당연히 go to 쓰는 거 너무 괜찮고요. 오늘 동사는 visit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go to와 visit의 차이점은 visit 같은 경우는 뒤에 전치사를 같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visit 같은 경우는요. 그냥 뒤에 장소만 바로 붙이시면 돼요. 참고로 go to보다 굉장히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번 주말에 데이빗 뭐 해? 라고 물어볼 때 I will visit my parents 이런 식으로 visit 다음에는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동사죠. So I want to visit. 그리고 나서 그 장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먼저 써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어떤 장소냐면 이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that을 써주고 네가 추천했으니까 역시나 너가 추천했던 recommended 뒤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So I want to visit the place. 어떤 place냐면 that you recommended. 19번 문장도 우리 관계대명사 that이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 20번인데요. 너는 우유가 떨어져 가고 있니?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는 건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 우유가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해진 양에서 점점 이렇게 깎여 나갈 때 우리가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run out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담겨있는 양이 밖으로 이렇게 나간다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자, run out을 활용을 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을 먼저 보는 거죠. 너 우유가 떨어져 가고 있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중이니? 라는 현재 진행 시제와 함께 are you 요거를 먼저 이렇게 쓰는 겁니다. run out은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우유, 커피 이런 것들과 굉장히 잘 붙어요. Are you running? 그리고 나서 out을 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바로 milk, time, money 여러분 이렇게 붙이는 것도 뭐 원어민들이 이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run out 다음에 새로운 명사를 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of와 함께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Are you running out of milk? 이래야지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너는 지금 돈이 떨어져 가고 있지?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 때는 Are you running out of money?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run out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21번입니다. 이 야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지시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할 때 this와 that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this 하고 나서 vegetables를 쓰지 않는 이유는 자, 아시다시피 이 야채들이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 복수 형태 뒤에 vegetables 이게 복수 형태로 이렇게 붙기 때문에 지칭하는 이 지시 대명사라고 하죠. 이 this 역시도 복수 형태로 이렇게 these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So these vegetables 하고 나서 악취가 나는 상태의 형용사를 오늘 21번에서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영어로 이 단어는 실제로 냄새가 굉장히 심한 음식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These vegetables 복수형이었기 때문에 비동사 같은 경우는 is가 아니겠죠, 그죠? are stinky 발음을 하실 때는 이렇게 stinky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악취가 나는 다른 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두리안 같은 게 is very stinky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 자, 21번은 stinky라는 형용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12번이죠.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자, 문장 구성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I don't 하고 싶은 거니까 want to, right? 여러분 중요한 건 실수를 하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 여기 뒤에 이제 동사를 붙여야지 의미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다가 두 동사를 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겠죠. 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모든 하다는 두가 아니겠죠. mistake이라는 명사와 어울리는 동사를 써주는 거예요. 자, 우리 mistake이라는 명사는 앞에다가 make라는 동사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I don't want to make 그런데 그냥 mistake이 아니었죠. 똑같은 실수였어요. 똑같은이라는 뜻은 우리가 형용사로 same이라고 합니다. same이라는 형용사는 앞에 꾸며주기 위한 상태로 쓸 때는 앞에 관사인 the와 함께 the same mistake 이렇게 쓰시면 이제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So, I don't want to make the same mistake. 2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역시도 넌 이 방들을 청소해야 돼. 너는 해야 돼 나와 있으니까 약간 이번에는 충고의 의미로 한번 써볼게요. You should.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clean. 이 방들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의 방을 얘기하는 거면 this room이겠지만 이 방들을 얘기할 때는 앞에 있는 지시도 these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명사 역시도 rooms, s를 이렇게 붙여서 So, David, you should clean your rooms 또는 you should clean these rooms
23번은 이렇게.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these와 함께 복수형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24번 문장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내 동생이야. 앞에 있는 여러분 이라는 게 영어에서는 우리 this라는 단어이죠. 자, 여기서는 this를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남자아이가 우리 한 명짜리이기 때문에 남자아이 한 명이어서 this boy. 역시나 뒤에서는 내 동생이야. 당연히 is가 붙고 동생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솔직히 그냥 brother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보다 만약에 나이가 어린 동생을 얘기할 때는 나보다 더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교급을 활용을 해서 my younger brother 이렇게 쓰면 이제 더 완벽한 24번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이 음식은 맛있습니다. 역시나 이 음식이니까 앞에 this와 함께 뒤에서 food 하나짜리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맛이 있습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형용사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형용사가 됩니다. 영어로 원래는 taste라는 명사 형태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그냥 일반적인 taste라는 뜻은 맛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여기다가 이제 y를 붙여서 we say tasty라고 하면 자, 이게 맛있는 즉 delicious 같은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So this food is tasty. 2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6번입니다. 넌 이것을 시도해봐 라고 나와 있죠. 상대방에게 주는 충고라는 어감이기 때문에 you should 앞에다가 써주시고 여러분 시도해다라는 동사를 할 때는 우리가 try라는 동사를 씁니다. So David, you should try. You should try. 솔직히 까지만 써도 다 이해는 되지만 뒤에 이거라고 나와 있죠. This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오늘 뒤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you should try it. 둘 다 이 상황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맞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you should try it. 요거랑 같이 한번 해봤던 26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27번입니다. 오늘 이 시제 연습 데이 28에서 첫 번째 문장으로 기억을 해요. 우리 중간에 방금이라는 단어를 캐치를 했어요. 그죠? 방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just란 단어. 그녀는 점심을 먹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먹었어. 단순한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이런 어감까지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중간에 she has have pp를 지금부터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pp 형태로 우리가 먹다란 동사의 pp 형태인 had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So she has just had lunch. 이렇게 쓰면 그녀는 방금 점심을 먹었어 또는 그녀는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즉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have pp를 여러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 just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문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28번입니다. 이 소포는 가벼워. 우리 가벼운이라는 형용사는 영어로 light라고 하죠. 반대말을 줄 때는 heavy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소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this 하고 나서 여러분 소포 발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팩이라고 하면 포장한다는 뜻이죠. 거기서 이렇게 명사형을 줄 때는 자,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package 끝에 발음을 package 끝에를 주는 게 아니라 package 끝에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So this package is light. 자, 28번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은 29번입니다. 이것을 열 수 없어. 보이진 않지만 난 이것을 열 수 없어 라는 문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I can't. 오늘 동사 open. 이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this 괜찮습니다. 아니면 오늘 나오는 문장처럼 I can't open it.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도 괜찮았던 29번이었고요. 자, 마지막은 나는 숙제하는 게 싫습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를 한번 해볼게요. hate를 쓰지 않는 이유는 hate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극혐하고 막 싫어하고 여러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할 때도 hate보단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순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do homework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like라는 첫 번째 동사와 do라는 두 번째 동사는 절대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to를 이렇게 줘서 I don't like to do
누구의 숙제인지를 내게 해주기 위해서 my homework 이렇게 쓰면 완성됐다. 자, 우리 마지막 30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실전 시제 연습 데이 28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장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서 나 혼자 만들기 정말 어려운 문장들은 꼭 여러분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댓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